그래서 정답은 4분의 3이 되겠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길이 문제였는데 변수가 2개가 되면서 넓이분의 넓이 문제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가 방금 푼 문제와 똑같은 문제라는 거.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푸는 힌트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자, 식만 줄 거야. 힌트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너희들이 지금 푼 문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양규와 은경이가 각각 오후 2시에서 2시 30분 사이에 임의의 시간에 A 지점에 도착했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하냐? 그래, 양규가 도착한 시간은 2시 X분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은경이가 도착한 시간은 2시 Y분이라고 할 거예요. 느낌 오지? 그러면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몇 이상 몇 이하입니까? 문제 읽으면서 얘기해봐. 0 이상 30 이하지. 자, Y가 취할 수 있는 범위도 몇 이상 몇 이하입니까? 0 이상 30 이하예요. 자, 두 번째 식. 그런데 10분 동안만 기다리기로 했대. 두 사람이 만나야 된대요. 그러면 10분 이하의 차이가 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절대값 x-y는 10분 이하여야 해. 라고 이렇게 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똑같아 보이지 않니? 그치. 풀어보십시오. 확률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7파 안에 풀어놨는데 어때요? 9분의 5 모두 나오셨습니까? 네. 혹시 틀린 거 있는 사람? 네. 저거는 어떻게 그려요? 뭐요? 저거 네모 한단 그거 직선. 이 직선요? 아, 1차 함수가 약하시구나. 얘 부등식이거든요. 얘는요 등식으로 바꿔놓고 경계를 잡을 수 있어요. 아, 부등식 영역은 너희 아직 안 배워서 그렇구나. 너희 안 배우는데? 교육과정에서 부등식 영역이 빠져서요 경제수학으로 넘어갔어요. 아, 볼 때리네. 여기 빠져서 안 될 것들이 막 빠지고. 옛날 교육과정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 집합부터 시작되는 교육과정이 바람직해요.
지금 교육과정 괜히 몸이 있어 보이려고 바꿨다가 수습 안 되는 것들이 너무 중간중간 계속 나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야? y절편이 10이지.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직선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없어? 있겠지. 그런데 이때 y가 10보다 작죠? y가 작을 때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y는 x보다 크다, y는 x다, y는 x보다 작다. 이 녀석은요. 어떤 식으로 나눠질 수 있냐면 우선 y는 x라는 그림은 이렇게 선으로 그리는 거야. 얘는. 되겠니? 자, 그런데 내가 얘를 그리고 싶어. y는 x보다 크다라는 걸 그리고 싶으면 왠지 이 선 y가 클 때는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빗금을 쳐주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녀석을 그리고 싶어. y가 작을 때는요. 이 경계가 되는 선 왠지 느낌상 아래쪽에 해당되는 느낌 있지? 이 부분에 빗금을 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게 됐어요? x 플러스 10보다 작지? 아래쪽이네요. 맞아요. and 요 중간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and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요 식은 뭐예요? x-10, y는 x-10이란 경계는 요만큼인데 y가 더 크지? 요보다 위쪽이네요.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만족시키는 영역을 찾으면 요 영역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네. 저희 2 곱하기 20이 네. 삼각형 두 개예요. 예. 요게 보이는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 두 개를 모으면 20 곱하기 20이라는 사각형 하나가 되겠지. 맞니? 예. 그걸 뺀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네.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이거 이해가 돼? 일주야? 그냥 이런 게 있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원래는 너희들이 지금 평자직방 배우지?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부등식의 영역이라 그래서 얘가 4번째에 들어가 있었는데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얘를 쑥 날려가지고서 경제 수학으로 보내버렸어요. 왜냐면 그 부등식의 영역에 아주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선형계획법이라는 게 있거든. 근데 그 선형계획법 하나만 가지고 경영학과에서는요, 계량경영학이라는 제목하에 한 학기 내내 그거 하나만 가르쳐요. 그 한 문제만 수백 유형의 문제를 풀게끔 훈련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 그래서 걔 때문에 갑자기 경제수학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교육과정 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 나는 경영 혹은 경제학도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 경제수학을 공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래야지 면접 보거나 이럴 때 훨씬 유리해요. 와, 너는 그래? 경영학과 들어가려고 경제수학 공부했어? 넌 준비가 돼 있구나 이러는데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지원하면서 그 경제수학도 공부를 안 했어. 애가 선택을 안 한 거야. 그러면 대학교에서 인정할까 안 할까? 예, 가산점은 적어도 못 받는 거야. 알겠습니까? 예, 골치 아파졌어요. 근데 그 경제수학을 학교에서 가르칠까? 안 가르칠 거야. 학원에서도 안 가르치지. 돈이 안 되니까.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이유는 뭐예요? 가르칠 사람도 없고, 야, 경제학과 경영학과 그 한 학교에 몇 명 가겠다고 걔를 가지고 반 하나를 만들고 그거 하나를 해주겠다고 선생님이 수업을 개설하겠니? 학원에서도 경제학과 경영학과 몇 명을 보내겠다고 그거 한 과정을 다시 전부 다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수업을 열겠니? 그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육과정 잡혔던 건 예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완전 실패했어. 아무도 안 가르치는 수학인데 교육과정은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패했지. 근데 그걸 또 하는 거야. 정부에서. 미친 거예요. 가갑한 거야. 선생님 볼 땐 그게 맞아. 옛날에 그 가장 무식했던 시험 있지? 학력고사. 이게 가장 어찌 보면 공평한 시험 중에 하나였는데 여학생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시험이었어요. 예전에 학력고사를 볼 때 여자애들이 좋은 대학교에 거의 못 갔어요. 어느 정도냐면 지금은 서울대에 여학생들이 더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학력고사 때는 남학생 10명 가면 여학생 1명밖에 못 갔어. 서울대에. 그 학력고사라는 시험은요. 학생이 철들어서 맘먹고 지독하게 공부하면 성적을 쭉 올릴 수 있는 시험이야.
그런데 남학생들의 특징이 보통 중학교 때 철없어서 놀다가요. 보통 남학생들이 주변 친구만 말 거야. 놀다가 고등학교에 가면은 막 고2 때 막 갑자기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거든. 근데 학력고사는 그렇게 짧게 공부해서 2년 정도 공부해도 성적을 올리는 게 가능한 시험이었던 거야. 그리고 혼자 공부해도 가능했었고. 그런데 지금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되면서 남자애들이 대학을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2년 공부해서 택도 없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6년 막 공부 잘하는 애들은 막 6년 7년 초등학교 때부터 막 고등수학 공부하고 이런 애들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보통 여학생들은 중학교 때 고등수학 시켜놓으면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엄마가 하라니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가지고 알든 모르든 듣고 있거든. 근데 남자애들은 중간에 튕겨나가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뒤늦게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돼가지고 시험 보고 나서 정신 차려서 막 수습해야지 이러고 수습하려는데 그때 수습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근데 여자애들은 그거를 못 모르고 중학교 때 1, 2, 3학년 때 아무 생각 없이 쌓아놓은 수학이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대박이 나고 빛을 발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그 여자애들의 성적을 뒤늦게 공부 시작한 남자애들이 역전할 수 있냐? 없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여자애들이 대학 진학률이 엄청 좋아지고 남자애들 대학 진학률이 되게 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는 안 좋아진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수학을 한다는 건 전부 솔직히 심한 말로 선생님도 그걸 하고 있지만 돈질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렇지 않니? 옛날 학력고사는 학원을 안 다녀도 서울대에 갈 수 있었거든. 근데 지금은 학원을 안 다니면 서울대 근처도 못 가거든. 그러니까 거의 사교육에 힘을 받아가지고 대학의 순위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그런 말 하잖아. 옛날에는 개천에서 욕 났어요. 지금 개천에서 욕 절대 못 나요. 가난한 집안 자식들이 서울대 간다? 솔직히 거의 불가능의 확률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너무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사교육의 그 힘을 너무 많이 받아가고 있어. 그 얘기는 또 뭐야? 수능이라는 시험을 학교에서 준비를 못 시킨다는 얘기랑 똑같아. 학교에서 못 가르치는 내용이 시험에 나와버리니까 이게 공교육이 무너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사다리라 그러죠? 예. 계급을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내가 좀 가난해도 열심히 공부해서 위로 좀 이렇게 올라가서 잘 살아볼까라는 그 사다리로서의 역할을 교육이 가장 크게 했다면 지금은 그 사다리의 역할을 못하는 거야. 왜? 돈 있는 애들은 막 팍팍팍 올라가고 돈 없는 애들은 밑에서 올라가야 되지만 돈이 없어요. 이러고 쭈그리져 앉아있는 거거든. 그래서 되게 안 좋은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래. 수행평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봉사활동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나중에 실행이 될 때 너무 편법성이 강한 거야. 야, 수행평가 어때? 진짜 선생님이 진짜 수행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안 하고 평소에 학교 진도만 빼다가 시험 기간 돼서 수행평가 필요해 이러면서 애들한테 막 내잖아.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 과정이야? 편법이잖아. 선생님들 귀찮고 싫은 거야. 그 교육과정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빼버려야지. 능력이 안 되면 빼야 돼. 교육자가 능력이 안 되면. 두 번째, 봉사활동. 선생님이 봤던 봉사활동은 이래. 물론 너희들처럼 정상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애들도 있지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애들 중에는 이제 아빠가 막 이렇게 사자 돌림이고 막 변호사고 막 검사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런 애들은 봉사활동을 어떻게 하냐면 아빠가 막 검사해 놓으면은 아는 변호사 친구한테 얘기해서 야 우리 자식 너한테 가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했으니까 봉사활동 4시간 찍어준다 그래 라고 해서 도장만 받고선 걔 거기에서 뭐해요? 막 앉아서 그 변호사 사무실 가서 가회하고 앉아있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도장만 받고 안 가는 애들도 있고 사실 서울은 그랬어. 그래서 봉사활동을 보면서 근데 또 돈 없고 백 없는 애들은 또 봉사활동이라고 또 어디가 있는 줄 알아? 나 기가 막혀서 깜짝 놀랐어요. 돈 없고 백 없는 선생님 딸들 봉사활동 갔다가 아빠가 하굣길에서 온 게 애들을 시커먼 지하에다가 한 20명 정도 애들이 거기 버글버글 하더래. 그러면서 거기에서 애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종이에다가 막 예를 들어 젓가락 같은 거 종이에 끼고 있는 거 있잖아. 애들 20명이 거기 지하실에 앉아가지고선 젓가락을 종이에 키우고 있는 이런 거 하더래. 그래서 내가 물었어. 그게 왜 봉사활동이지? 이랬더니만 그 업체가 장애인을 보통 고용하는 걸로 등록이 된 업체래. 그래서 장애인을 도와준다라는 봉사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애들 일 시키고서는 임금 안 주고 있는 거야. 아씨, 그거 보면서
이러면서 이게 무슨 봉사활동이야 이러면서 욕 나오는 거였지. 그래서 선생님은 봉사활동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이 진짜 막 나는 정말 공부 때문에 기뻐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면 그것도 빼고 그냥 뭐 잡다한 거 다 빼고 그냥 옛날처럼 쫙 1등하면 제일 좋은 대학, 2등하면 그 다음 대학 이런 식으로 서열화 시키는 게 너희도 더 깔끔하고 편하지 않니? 그치? 이것저것 신경 안 쓰고 어차피 너희들이 뭐 공부 이외에 다른 걸 특기로 해가지고 대학에 갈 게 아니잖아.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교육 정책이 소수를 위해 가지고 다수를 너무 무리하게 희생시키고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의 그런 교육과는 옛날로 돌아가면 그게 제일 좋지 않을까. 좋아요. 그럼 선생님은 굶어 죽겠지만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예, 굶어 죽겠지. 수능이 없어지면 굶어 죽은 선생님들 되게 많지. 자, 그러면 우리 확률의 덧셈 정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땡땡 적어 놓고 확률끼리 더하거나 빼도 확률 구할 수 있다. 확률끼리 더하거나 빼도 확률 구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으세요. 자, 경우의 수에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나와 있었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라 그랬어. 경우의 수끼리 더해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고 경우의 수끼리 곱해도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확률에서도 반복이 되는 겁니다. 확률끼리 더하거나 확률끼리 곱하거나 확률끼리 빼도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보도록 하자. 자, 요 녀석 때문에 선생님이 높아심의 집합의 연산을 종찬주군과 찬주군? 미안해요. 일주군과 찬영군에게 좀 공부하십시오라고 했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합 집합 B의 확률이에요. 자, 얘는 뭐하고 구조가 같냐면 이거랑 구조가 같아요. 우리가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개념을 집합 맨 뒤쪽에서 거의 배우는데 이때 얘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 이렇게 구한다고 배웠거든요. 바로 그거랑 구조가 똑같아요. 어떻게?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집합 B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부분의 확률 문제는 무슨 사건이다? 서로 배반 사건이다예요. 맞습니까? 특히 두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이면 자, 배반 사건이라는 것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있다 없다? 없다. 즉 PA 교집합 B가 몇이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게 바로 배반 사건이거든요. 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배반 사건일 때는 그냥 두 개의 확률을 어떻게 버리면 된다? 더해버리면 된다. 자,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요 이 아래쪽에 좀 필기하고 가도록 합시다. 80%의 확률 문제는 배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요. 배반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요 녀석도 개념식을 적도록 하겠는데 요런 내용은 사실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 너희들이 기억할 내용은 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자, 보도록 할게요. NA 합집합 B는 선생님이 어떻게 계산이 된다고 가르쳤습니까? NA 플러스 NB 마이너스 NA 교집합 B로 계산이 된다 라고 가르쳤어요. 자, 혹시 일주군이나 찬영군 중에 요거 이해 못하는 학생 있으면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이해 못하는 학생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면 손 들어보십시오. 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얘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개념인데요. 이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라는 개념은요.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아요. 자, 그래서 A합 집합 B를 구하라는 건 요 세 영역 모두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우선 NA를 계산해요. 그러면 요 두 영역의 넓이가 하나 더해진 거네. 자, 요번에는요 MB의 넓이를 더하면 요 두 영역의 넓이가 더해진 거네. 그래서 모두 더한 줄 알았더니 중간에 있는 게 두 번 겹쳐 있어. 곤란하지? 그래서 어떻게? 요 중간에 있는 걸 한 번 빼는 게
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경우의 수를 가지고 확률로 만들려면 양변을 모두 뭐로 나눠야 돼? ns. 맞아요. 그래서 ns로 나누면 ns분의 na 합집합 b는 ns분의 na 플러스 ns분의 mb 마이너스 ns분의 na 교집합 b라고 쓸 수 있고, 이것이 곧 확률 p다. a 합집합 b의 확률은 p a 더하기 p b 더 빼기 p a 교집합 b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 보도록 하자. 자, 특히 두 사건 A와 B가 무슨 사건이면, 예, 배반 사건이면 이때 A 교집합 B는 뭐가 나온다? 공집합이 나온다예요. 즉 P의 A 교집합 B라는 것은 P의 N이지 NS분의 N A 교집합 B인데,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분자가 0이 되니까 얘도 0이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다? PA 합집합 B는 배반 사건일 때 한에서만큼은 PA 플러스 PB라는 개념으로 답을 낼 수 있다 라고 정리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다행이지? 한 페이지 더 나갔으면 다음 주에 숙제 2개 해왔어야 했는데, 예, 한 페이지를 못 나가서, 예, 다음 주에 숙제 한 번만 해오면 된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이 3개일 때의 확률의 덧셈 정리해요. 자, 유한집합의 우리 일주군 집에 가서 한번 그 집합 개념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3개짜리가 있어요. A 합집합, B 합집합 C. 자, N A 합집합, B 합집합 C. 요거 공식 연락 길지? 불러볼까? 시작. NA 플러스 MB 플러스 NC 마이너스 NA 교집합 B 마이너스 MB 교집합 C 마이너스 NC 교집합 A 플러스 N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런 공식이 있어요. 자, 이 공식도 똑같아요. 넓이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아요. 빠르게 설명을 드리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이 전체 넓이를 구하는 것과 구조가 같아. 원소의 개수는. 그런데 우선 NA니까 A니까 여기 이렇게 4군데 영역이지. 자, MB래요. 그러면 하나, 둘, 셋, 4군데 영역이네요. NC래요. 하나, 둘, 셋, 4군데 영역이에요. 와우, 한 번씩만 더해줘야 되는데 2번, 3번 너무 많네? 빼줘야겠다. 그래서 A 교집합 B에 해당된 부분을 하나씩 뺄 거예요. 요렇게 뺐어요. 자, B 교집합 C에 해당된 부분도 하나씩 뺄 거예요. 요렇게 뺐어요. 자, C 교집합 A에 해당된 부분도 하나씩 뺄 거예요. 요렇게 뺐어요. 그래서 봤더니 여기 하나가 뻥 뚫려있지. 이 넓이 필요한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렇게 더해준 거야. 맞나?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구하려는 확률도 저 녀석으로부터 나온 거니까 뭐가 되겠어요? P의 A 합집합, B 합집합, C는 P의 A 플러스 P의 B 플러스 P의 C 마이너스 P의 A 교집합 B 마이너스 P의 B 교집합 C 마이너스 P의 C 교집합 A 플러스 P의 A 교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니? 네. 우선 여기까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 자, 그런데 특히 세 사건 ABC가 배반 사건이에요. 자, ABC가 배반 사건이 되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 돼버리는 거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그래서 이때는 PA 합집합 B 합집합 C는 PA 더하기 PB 더하기 PC다예요.
정말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지. 얘는요, 시험에 절대 출제가 되지 않아요. 3개짜리는요, 시험에 나왔다 하면 요 밑에 있는 유형밖에 나오질 않아요. 기쁘지 않니? 예. 이론은 존재하지만, 예, 저 녀석을 가지고 문제를 만드시는 출제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확률 문제 자체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뭐야? 배반 사건이기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집합은요, 이거 풀고라 난리를 치지만 확률은, 예, 상황이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아래 있는 문제 2문제 풀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자. 자, 1에서 10까지의 숫자가 적힌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나온 공에 적힌 숫자의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개를 더하는데요. 이 2개의 합이 짝수가 돼야 한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상상해보자. 어떤 경우가 있어? 짝수에다가 짝수 합하면 짝수 나옵니까? 나오죠. 하지만 짝수의 홀수를 더하면 짝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경우 빼고 그럼 홀수의 홀수를 더하면 짝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요. 그런데 정말 기쁜 소식은 이 경우와 아래 경우가 서로 배반이라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확률을 구하려면 이 사건과 이 사건, 두 사건의 확률만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야. 왜? 사건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사건 B라고 하면 합의 짝수일 확률은 사건 A가 일어나거나 혹은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배반 사건이니까 그냥 PA 더하기 PB로 구하면 돼요. 자, 그래서 구해보도록 하자. 우선 10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뽑아냈어요. 뭐가 되겠다? 10C2가 되겠다. 자, 그런데 짝수 1부터 10까지 몇 개 들어있어? 5개 들어있지? 와우, 5개 중에서 2개를 뽑거나 이게 PA가 되겠죠. 다시 전체 확률에서 홀수 2개 뽑는 경우 몇 개 되겠습니까? 5C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풀면 답은 9분의 4라고 계산하면 나오실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이제 아래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은고등학교 연극 동아리에는 1학년 학생이 3명, 2학년 학생이 4명, 3학년 학생이 3명이 있다. 가을 축제에서 공연할 배우 2명을 뽑을 때 모두 같은 학년일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지.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날 모든 경우를 너희들이 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 어떤 경우 있어? 1학년이 2명 뽑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어? 2학년이 2명 뽑히는 경우도 있고 3학년이 2명 뽑히는 경우도 있겠지. 그래서 요걸 각각 사건 A, B, C라고 지정을 하면 이 사건의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거나 혹은 B가 일어나거나 혹은 C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정말 기쁘게도 대상 3개 나올 때 무조건 배반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 PA 플러스 PB 플러스 PC로 구하면 된다요. 자, 우선 1학년 애들 2명이 뽑힐 경우를 생각해보자. 전체 몇 명이냐? 10명 있죠. 예,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1학년 2명 뽑는답니다. 뭐라고 쓰면 돼? 3C2 더하기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2학년 2명을 뽑는답니다. 4C2 10명 중에 2명을 뽑는데 3학년 2명을 뽑는답니다. 3C2 그래서 답을 내면 15분의 4라는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다.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네. 다음 시간에 마무리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확률에서 가장 중요하고 보통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